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타로 리더라는 타이틀을 제 이름 앞에 걸게 되면서부터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타로 카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언어의 장벽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타로 카드라는 게 원래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카드가 해외에서 제작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타로 카드의 해설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어서 구입을 해 놓고 막상 호기롭게 공부는 시작해 보지만 그 진도가 느리거나 어 중간에 또 마음에 드는 다른 카드가 있어서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공부가 수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들어온 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 더 우리와 친숙한 모습이면 어떨까? 어 거기에 녹아 있는 상징책에도 '그러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에 기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많은 작가분들께서 그런 생각들로 매우 퀄리티가 높은 카드들을 만들어 내놓고 계셨고, 지금도 제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 중에 제 마음을 두드려서 잘 사용하고 있고,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카드고 한 카드들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 4 가지를 골라서 카메라 앞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카드들인데요. 이 중에 이 3 개의 카드는 같은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 카드는 다른 분의 카드입니다. 오늘은 이 3 가지 카드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아마 분명히 카드들이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거 내가 쓰는 카드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자, 먼저 이 카드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프라임뮤즈라는 회사에서 나왔고요. 이 2 개의 카드는 같은 프로젝트로 만든 카드에서 지금 세트로 구매가 가능한 카드입니다. 언박싱 영상은 아니에요. 언박싱 영상은 그런 거라면서요. 이게 포장돼서 온 택배함부터 다 이렇게 택배 상자부터 열고 여러분에게 전혀 카드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저는 미리 열어보고 써보고 했던 카드들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먼저 이 카드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열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도 잘 되어 있죠. 가격은 5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세트로 구입하면 100,000원. 조금 전에 얘기했었나요? 자, 카드에 보시면 산하를 물들이는 야생화라고 카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화로 살려낸 아름다운 꽃말 조언 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조언 카드로 쓰시면 좋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인지 표지에도 한국에서 자생하는 여러 야생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다니면서 봤던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었네요. 자,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산하를 물들이는 야생화 조언 카드는 옥지의 민화로 작업하여 실제 디지털 그림에서 보기 힘든 색감을 구현하였습니다. 총 6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드마다 야생화 이름과 꽃말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아름다운 야생화 조언 카드로 시작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나의 하루 어떨지 이 카드로 한번 볼게요. 자, 박스 열어볼게요. 안쪽에도 이렇게 꽃들이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땡스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카드를 구입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서. 제가 원하는 그 해설서. 한국어로 된 해설서가 오히려 영어로 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신난다. 사내를 물들이는 야생화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60장의 카드의 이름이 목차가 쫙 새겨져 있고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카드를 만들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야생화 타로 카드를 구매해 주신 여러분 값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글자가 빠졌네요. 아름다운 한국의 산과 들에 펼쳐져 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타로 카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 이러면 이 회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카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야생화는 자생하는 한국의 식물들 중에서 추려보고자 하였고 민담으로 전해져 오는 사연과 꽃말을 같이 담아서 카드 리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네, 깊은 산속이든 길 옆이든 사시사철 피어나고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 한번 못 받아도 나름대로 자신의 한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야생화는 우리들의 삶과도 무척 닮아있다고 여겨집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한국의 산하를 물들이는 야생화에 보다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등장하는 60장의 카드들의 꽃 이름과 꽃말, 서식지, 특징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리더분들도 리딩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프라임 뮤즈에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카드에 대해서 아까 땡스 카드에도 적혀 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회사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는 거를 블로그에 문의를 하면 리더분들이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데이 특강이나 그 수업이 있어서 카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부하셔서 더 깊게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카드만 구입을 하고 제가 혼자 공부해서 쓰려다 보니까 그런 좀 아직은 좀 이 카드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이 해설서에 전혀 없고 사실 타로 리더가 이 서식지나 특징이나 이런 걸 알아서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점이냐. 일단 카드의 뒷면은 이렇게 뒷면에도 야생화 꽃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카드의 매력은 옆면입니다. 이 쨍한 초록색, 이 형광빛의 초록색 너무 이쁘죠? 네.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쁜 카드들을 내놓으면 좀 우울한 마음을 갖고 제 앞에 앉았다가도 우와 예쁘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런 순간에 이제 기분이 저 또한 좋아지거든요. 자, 한번 펼쳐볼까요? 좀 뭉치는 감은 있어요, 처음에. 이 카드는 잘 못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잘 기회를 드리지 않아서도 그렇고 조금 가지런하게 놓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앞면은 이 카드는 끈끈이 대나물꽃이네요. 젊은 날의 사랑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내일 하루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조언을 가지고 내일 상담실에 출근을 해야 될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개정 향풀꽃. 지금은 미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담자들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덕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른 꽃들. 오름덩굴. 당신에겐 무한한 재능이 있어요. 이 카드를 뽑았어야 하는 건데 내일은 나의 재능을 펼쳐 보이는 그런 때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타리꽃.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그 남자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랬을 때 카드가 나온다면 그렇게 리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카드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즉답을 주는 거. 카드의 그림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 이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리딩이 쉽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잘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상황과 안 맞게 나올 때 이걸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 리더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도 정확한 메시지를 딱 뽑아내서 내담자의 가슴에 콕 박힐 만한 그런 조언을 남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그건 단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꽃은 너무 예뻐요. 너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옷지에다가 그렸다고 아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카드가 있답니다. 야생화라는 카드이고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60장의 카드 모두 한국에서 자생하는 꽃이라고 했죠. 야, 할미꽃이 왜 이렇게 예쁜 거죠? 할미꽃. 할미꽃. 슬픈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소개해드릴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야생화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미흡한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자, 다음 카드는 마찬가지 프라임 뮤즈에서 나온 카드고요. 이 카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잘 쓰고 있는 카드예요, 요즘. 소개해드리려고 박스에 다시 넣어놨지, 이 카드는 너무 예쁘죠. 이 기생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진이를 구현해 놓은 거고요. 카드의 이름은 헤어화이고요. 이 뜻은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기생은 꽃이다 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설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 볼게요.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의 헤어화는 기생을 말합니다. 이 카드는 총 50장으로 구성된 헤어화 타로 카드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구전과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기생들의 사연을 되도록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헤어화 타로 카드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인생의 여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마찬가지로 땡스 카드 있고요. 네, 그 해설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꽃, 헤어화. 이 카드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요?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의 헤어화는 기생을 말합니다. 이는 기생이 단순히 술과 웃음을 파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당대의 고관대작 지식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했던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꽃같은 미모로도 유명했지만 고매한 기상과 높은 예술적 안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습, 가혹한 운명에 지지 않기 위해 의연했던 노력, 때론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대담함과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지혜 등은 충분히 타로 카드로 적용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헤어와 타로 카드를 제작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기생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고민과 그들의 고민이 다르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한 장 한 장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구전과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기생들의 사연을 되도록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헤어화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인생 여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요. 기생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유롭지 못했던 예전의 여성들의 삶에서 그나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여성은 기생과 스님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헤어화의 접근은 전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차를 보면 1번 카드부터 50번 카드까지 등장하는 기생은 황진이 카드가 5장이 돼요. 황진이의 여러 사랑 이야기들 중에서 5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거겠죠. 그리고 매창, 만덕, 그리고 일선, 개화, 금난, 탕문화, 성산월, 어리, 월함의, 노화, 7점선, 국화, 일찜해까지 50명, 50명의 기생들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중에 유명한 황진이의 얘기 중에 하나를 볼까요? 카드랑 같이 보도록 하죠. 카드를 먼저 보고 그 카드에 얽힌 에피소드. 자, 이 카드는 이렇게 옆면이 핑크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뒷면에는 기생들이 썼던 놀이개와 그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생의 에피소드가 그림으로 담겨져 있고요. 카드 번호, 그리고 기생의 이름, 그리고 이 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이 에피소드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 때 보통의 연애운의 경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혹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연애의 정의가 뭘까? 그 사람과의 사랑의 빛깔은 뭘까? 의미 있는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카드로 그 배열법으로 내용을 뽑아본 다음에 이 카드로 한 장 더 보조 카드로 뽑아봅니다. 그러면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카드들에서 나온 결과 카드 혹은 그의 심리 흐름, 상대방의 심리 흐름에 입각해서 아주 절묘하게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카드를 구입하고 실전에 적용해 봤을 때 한 번의 오차도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너무 딱 들어맞게 나와서 정말 놀랬던 그런 카드인데요. 자, 한번 카드를 이렇게. 자,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저 해설서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로 할게요. 자, 이 카드의 이름은 41번 계주라는 기생의 얘기를 담았고요. 남의 짝을 가로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보시면 기생이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안방마님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기생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1번 개추, 남의 짝을 가로채다. 설명. 은진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이이신이 임천의 기생 개추를 사랑하여 소실로 삼았고 관아에서 본처와 개추가 함께 생활하게 했다. 개추는 조광지처와 첩 사이의 서열을
엄중히 따지던 당시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본처를 업신여기는 등 무시했고 급기야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개추가 본처와 다투다가 조광지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본처와 소실 사이 다툼이 벌어지거나 첩이 본처를 위협하는 경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처벌하는 법에 따라 예시는 사헌부의 조사를 받고 곤장 60대와 징역 1년의 벌을 받았다. 남자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잘난 척하던 개추로 인해 애군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피차 좋지 않은 인연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 카드의 경우 제 그 임상에서 정말 제 내담자분께서 유부남을 좋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느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남편분은 절대 이혼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네.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항상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제 내담자분이기 때문에 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더 이상 상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추해 보세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카드를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는 해설서 또한 이 상황만 주지 않고 어떤 때 적용을 해라. 그리고 힌트, 분쟁할 일이 생기거나 송사에 휘말린다. 이 카드가 나올 때 뭐 애정관계가 아니라 다른 질문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오늘의 일진을 보거나 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사항 뭐 이런 것들도 적혀 있고요. 이 카드는 그 해설서에서 이 에피소드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요. 카드의 흐름을 쭉 리딩하고 이 그림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만 해줘도 내담자분들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세요. 네,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삶의 무게라는 카드네요. 그리고 진정한 귀인, 부용의 얘기를 담고 있고요. 네. 기생이긴 하지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여기는 이 카드는 자동선의 얘기를 담고 있고 운명의 장난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만 딱 보셔도 아까 설명서에 들어있는 그 에피소드를 몰라도 사실은 돼요. 이 카드에 보시면 이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으면서 탁자 밑에서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네요. 양다리일 때. 이럴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랑의 주도권. 카드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까요?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라는 주제. 위험한 유혹. 이 황진이 이 에피소드도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스님이 정말 이 얘기 한번 볼까요? 3번 황진이 얘기인데요. 제가 몰라서 해설서를 보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네, 이 스님의 이름은 지족선사이신데요. 30년간 수행을 해오셨대요. 그런 당대의 유명한 승려이셨는데 거의 도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받는 그 오랜 동안 수행을 인정받아서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황진이가 시험하듯이 이렇게 비에 젖은 몸으로 찾아와서 그 수행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이름이 위험한 유혹이에요. 자, 이렇게 카드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막 생기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카드는
만신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카드는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두 번째로 제작이 된 카드고요. 두 번째 버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만신 카드 첫 번째 버전에는 이렇게 얘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되어 있네요. 만신 카드 그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는데 두 번째 조금 또 뭔가 두 번째 얘기들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또 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만신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샤머니즘 오라클 타로 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습과 샤머니즘이 어우러진 토속적인 무속 타로 카드이고요. 한국 민속 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한 유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만신에 대한 설명과 현대 사회에 적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83장으로 83장으로 구성된 타로 카드 그리고 180페이지 한글 가이드북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카드의 첫 번째 버전은 사실은 전 좀 그 한국 그림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이 카드는 아직 제가 공부를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아직 공부 중인 카드인데요. 저는 좀 이 카드가 어렵네요. 일단은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엔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쏠렸냐면 이 옆면에 제가 밑에 이 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옆면에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는 이 뒷면에 이 번쩍거리는 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하여튼 요 느낌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구입을 하게 됐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 카드가 좀 휘어짐이 있어요.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휘어져 있죠. 네, 가만히 쓰지 않고 있어도 이렇답니다. 근데 넘겼을 때 너무 이쁘고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내담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카드인데 아직은 좀 어렵네요. 저는 그리고 카드가 좀 커요. 크고 다 잡았을 때 부피도 좀 그래서 넘기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 카드의 앞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앞면을 보시면 자, 카드 번호와 카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네, 이 카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렇게 카드 이름이 왜 영어로 적혀 있을까요? 우리 얘기를 한다면서 이거 하나는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카드 얘기는 네, 제가 공부를 다 못한 관계로 무덤이 그려져 있네요. 훼손된 무덤이라는 카드예요. 그러니 카드의 의미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네, 작두 예, 올라타고 있네요. 동자 카드일걸요? 네, 이렇게 물레방아.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까요? 어느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 중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제가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카드를 한번 아하,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디 빼뒀을까요? 이 카드에도 분명히 해설서가 이 카드와 사이즈가 맞는 해설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딘가 빼놨군요. 네.
제가 이 카드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23번 카드. 해설사가 없다 했지만 참고서가 있지요. 네. 이 만신 타로 카드의 참고서는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라이뮤즈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홍보하거나 판매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카드를 조금 제가 공부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딥하게 그 해설서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자 참고서를 구입을 했고요. 자, 제가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23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카드의 이름은 동방지국천왕이래요. 수미산 중턱에서 동쪽을 관장하고 있는 천왕이며 권선징악을 담당하고 불법을 지키고 수호한다. 인간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사천왕 중에 한 분이시다. 색깔은 푸른색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일이나 인물에서 동쪽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모든 일의 시작이며 희망이고 씨앗을 상징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며 그다지 나쁘지 않다. 땅은 밝은 곳, 해가 드는 곳을 일컫는다. 라고 했네요. 동쪽과 관련되어 있다. 동쪽과 관련되어 있다. 저한테 동쪽이 좋다라는 얘기인가요? 죄송해요.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제가 보라색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보라색 옷을 입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카드에 참고하기 적혀 있고요. 이 사천왕 중에 하나이신 동북지국 천왕과 관련된 전래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저와 다른 질문이네요.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괜찮은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면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 하던 것을 살찌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꼭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기초를 단단히 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금방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조금 기다립시다. 방위는 동쪽이 길하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네.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치유의 색깔이기도 하고 저기 7번 차크라이기 때문에 머리를 관장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보라색은 가장 윗단계 그리고 제3의 눈을 사용하는 그것보다 더 윗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상담가의 역할 잘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쪽이 길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샵도 동쪽 방향이니까 길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 이분의 손 보세요. 오케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잘 할 거야. 너 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나요? 네, 카드를 제가 잘 공부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신카드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뭔가 카드를 수업이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카드가 있다 정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설명만 듣고 이쁘다 끌린다 하시면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쭉 카드들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카드 장수가 너무 많은 건 좀 그렇긴 한데 100가지 문제 풀이를 해서 이 카드들이 그 건강과 관련해서 나왔을 땐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카드를 골라봐라.
뭐 협업하기보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카드를 골라라. 뭐 이렇게 해서 예시문을 다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데 좀 유용하게 정말 참고서 말 그대로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세 리딩 여기 내가 필기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카드는 이 한국을 담은 환상이라는 카드고요. 타로 카드 78장. 얘는 유니버셜 웨이트의 그 키워드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따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기초가 탄탄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설서도 아주 잘 만드셨고요. 한국풍 일러스트 작가 곰곰이님이 만드신 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일러스트, 그림만 잘 그리시는 게 아니라 카드에 대한 공부도 네, 잘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림에 키워드를 담아놓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네요. 타로카드 한국을 담은 환상은 78장의 원작 메이저, 마이너 아르카나 카드에 대한 한국적인 색과 이야기를 담은 타로카드입니다. 한국의 사방신과 민담, 신화, 동화가 담긴 창작 세계관을 카드에 담아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목차가 있고요. 완즈를 횃불로, 완즈를 횃불을 다루는 주작의 나라, 검카드는 검을 다루는 청룡의 나라, 엽전을 다루는 백호의 나라라고 해서 펜타클을 설명해 놨고요. 컵카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형부의 나라라고 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이런 것들도 기발하신 것 같고 이렇게 사방 위로 점치기 해서 스프레드 예문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 카드 그림이 너무 예쁘죠? 이래서 이 카드 구입 가격은 저는 5만 원 정도였나 그랬는데 요즘 이 카드가 이 곰곰이님이 이 카드를 추가로 제작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귀하고 그림은 너무 예쁘니까 이거를 그 중고로 판매를 하시는데 원래 구입가보다 굉장히 높게 2배 정도로 좀 판매가 네, 이루어지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매달린 남자 카드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카드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이 카드도 보여드리면 너무 내담자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카드고요. 태양 카드에 이 동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카드 한번 손에 쥐어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옆면은 그냥 흰색이에요. 자, 그리고 너무 잘 넘어가요. 지금 보셨죠? 느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카드가 스르륵 넘어갈 때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텐컵 카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뒷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킹 펜타클. 페이지 컵 카드고요. 포완즈. 나인 소드 카드입니다.
에잇 펜타클, 달카드, 킹 완즈, 페이지 완즈, 마법사, 퀸컵, 페이지 소드, 펜타클 4번, 3컵. 자, 이렇게 카드 구입하시기 어려울 텐데 제가 괜히 소개해 드렸을까 지금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카드들 4가지의 카드를 소개를 해 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네, 좀 제가 이렇게 카드 소개 영상 뿐만 아니라 좀 영상 찍은 지가 또 오래돼서 좀 오늘 어리버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점점 나아질 거고 점점 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있다면 여러 가지 네, 소재로 영상들을 좀 찍어볼 계획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다른 제가 만든 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싶다라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발도장 찍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뵙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